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 16강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4조의 경기인데요. 신우진 선수와 박찬문 선수의 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두 선수의 프로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신우진 선수는 한 게임 소속이고요. 그리고 한 게임 플라잉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저그이저고요. 이에 맞서는 박찬문 선수는 테크로드 소속으로서 바늘도둑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마찬가지로 저그이저. 네. 때로는 강한 인상을 보여준 선수가 잘하는 선수처럼 여겨지는데 막상 그 전적을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덜어 있죠. 네, 이 신우진 선수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전적을 비교해보건데 박찬문 선수 쪽이 더 전적이 화려해요. 예, 이제 전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이제 신우진 선수는 24강에서 2승 1패 그리고 16강 올라와서 한번 졌기 때문에 2승 2패로 50%의 승률에 불과한데 박찬문 선수는 2승 1패를 기록하고 3자 동률이 된 상황에서 재경기에 나오지 못해서 네. 예, 그래서 와일드카드전으로 밀렸을 뿐 잘했죠. 성적 좋았고 그리고 와일드카드전에서 이겼고요. 16강 올라와서 또 한 번 이겼기 때문에 4승 1패로 무려 80%의 성적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네. 박찬문 선수는 경기들이 비교적 좀 무난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신우진 선수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 역전승을 하는 모습들을 네. 주로 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상대가 또 강력한 선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자, 신우진 선수 기대를 모으면서 26강에 진출했는데 그런데 첫 경기를 그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 상대가 바로 김동수 선수였죠. 예. 김동수 선수를 상대로 이 김동수 선수의 더블 렉서스를 그렇죠. 파악하지 못해서 그만 속된 말로 경기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예. 그만 경기를 그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박찬문 선수는 반면에 또 한 명의 신의 고수라고 얘기하는 신성철 선수에게 아주 무난한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럼요. 네. 예, 이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상대방이 둘 다 랜덤 프로토스였고 맵은 둘 다 블레이즈였어요. 네. 근데 신우진 선수는 졌고 박찬문 선수는 이겼죠. 그렇습니다. 자, 이 당초에 24강 경기를 쭉 진행을 하면서 눈에 띄는 신의 고수로 신성철 선수라든지 신우진 선수 또 박효민 선수 등을 꼽았는데 24강에서는 그 스타의 가능성 있는 신의 고수가 바뀌는 듯한 뒤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이 경기 이 승리하는 선수가 확실하게 이번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의 스타로 떠오를 가능성을 많이 갖게 될 텐데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맵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우주맵이죠. 선맵이죠. 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어떤 디바우로로 이어지는 어떤 뮤탈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떤 한타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운적인 측면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면에서 글쎄 예상하기가 힘들죠. 이 박찬문 선수와 신우진 선수의 종족 거의 적은데 예. 이 두 선수의 경기 플레이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박찬문 선수는 일단 보면은 초반에 어느 정도 기선을 잡는다든지 초반에 네.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선수들에 비해서 우위를 딱 잡고 그다음에 한번 우위를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고요. 신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저그 대 저그에서 오히려 초반이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저그 대 저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종족을 상대하든지 간에 굉장히 전술적인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신우진 선수예요. 전략적인 스타일의 저그죠.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선맵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반부터 교전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적은 솔직히 좀 떨어지지만 신우진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렇군요. 네. 자, 신우진 선수는 1패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꼭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또 패배한다 그러면 어려워지죠. 그렇죠. 8강 진출이. 예. 네, 박찬문 선수 역시 만약에 패배한다면 사실 8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자, 신우진, 박찬문, 신의 고수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 16강 경기입니다. 4조의 경기 신우진 선수와 박찬문 선수의 대결입니다. 왼쪽에 앉아있는 이 선수가 신우진 선수입니다. 신의 고수 저그 유저 24강의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또 끈질긴 모습을 보여준
신의 고수 신우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자, 박찬문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찬문 선수 역시 저그 플레이어인데요. 처음과 그 뒤가 아주 그 고른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박찬문 선수의 모습. 자,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 승리를 거두는 선수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패배하는 선수는 8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지요.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신우진 선수의 진영이죠. 신우진 선수 한시 쪽입니다. 빨간색 저그. 그리고 그 반대편에 박찬문 선수의 진영이 꾸려집니다. 초록색 저그 박찬문 선수. 네, 뭐 일단 선맵이니까요. 선맵에서의 저그 대 저그.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이어진 뭐 디바우로까지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 두 선수 어떤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특징을 잠깐 보면은 이 신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24강에서 어떤 첫 번째 경기였죠. 강도경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면은 참 위기 관리 능력이 참 상당히 그렇죠. 뛰어난 것 같고요. 예. 이에 반해서 이 박찬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경기였나요? 신성철 선수와의 경기였죠. 블레이즈에서 그 보면은 참으로 타이밍을 잘 잡는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두 선수 다 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지켜본다면 아주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양 선수의 오버로드가 교차되는데 일찌감치 서로 상대편의 진영을 확인하고 경기를 치를 수 있을 듯합니다. 어차피 저그 대 저그의 섬에서의 섬전이라고 한다면은 빌드 오더가 뭐 그렇게까지 뭐 특별할 거는 사실 없거든요. 네. 예, 그렇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런 상황인데 초반에 서로 오버로드로 훤히 보고하게 되면 진짜 초반이 뭐 이렇게 바둑으로 치면 그 흉내 바둑 두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 가스 채취 면에서는 박찬문 선수가 다소 앞서네요. 네. 이 두 선수의 대결, 저그와 저그, 선맵, 신의 선수라고 하는 점까지 아주 비슷한 공통점을 네.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일단 신우진 선수는 9드론 가스인 것 같고요. 예. 이에 반해서 박찬문 선수는 8드론 가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뮤탈전이기 때문에 가스에 좀 더 중점을 뒀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초반에 미세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사실 않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비슷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멀티를 놓고 벌어지는 중반 이후의 전투가 지금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얼핏 보기에는 이 메인 베이스의 자원이 그렇게 적어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경기를 해보면 이 맵에서 자원이 빨리 떨어져요. 네. 생각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선수들이 멀티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메인 베이스에 미네랄이 6덩이 있던 아니면 10덩이가 있던 간에 어쨌거나 뭐 해처리면 해처리, 넥서스면 넥서스 뭐 이런 그 센터 건물에서 일꾼을 계속 만들어 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미네랄 수는 다른 맵에 비해서 좀 적은데 미네랄 캐는 일꾼 수는 비슷하게 되면 그렇군요. 자원이 빨리 이제 마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두 선수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지금 박찬문 선수 같은 경우는 원해처리 레업을 먼저 가고 두 번째 해처리를 가는 경우고요. 그리고 신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해처리를 가고 레업을 약간 늦게 간 경우거든요. 네. 근데 뭐 큰 차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네요. 예. 네. 자, 이 맵에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원이 조금 일찍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멀티를 해야 하는데 사실 메인 베이스 뒤쪽에 보면 뒷마당이라고 해야 할 만한 물론 이제 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송선을 통해서 멀티를 해야 합니다만은 가까운 곳에 멀티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자원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모습을 보건대 그 뒷마당 쪽에 멀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 쪽으로 첫 멀티를 가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저그 대 저그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예, 저그 대 저그에서는 오버로드 수송선 기능만 일단 속도보다도요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그 느린 오버로드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중앙 지역까지 날아가기 좀 그렇죠. 네. 글쎄요, 지금 이 박찬문 선수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가스 채취도 먼저 빠르고요. 그리고 네요. 이 레업도 약간 빨랐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실력에서는 뮤탈리스크의 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레어가 딱 완성되면은 보통 게스와 미네랄이 이제 그 뭐 200, 200 이렇게 맞춰지는 경향이 좀 있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게스 200에 맞춰서 딱 바로 스파이어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조금 늦추면서 레어에서 그 오버로드의 수성성 기능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느냐. 예, 이거는 선택이기는 선택인데 어떤 쪽이 더 이 최적이라고는 말하기 참 힘든 그런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을 짓는 위치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요. 서로 간의 뮤탈리스크를 많이 보유하게 된 상황이라면은 소수의 뮤탈리스크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공격력이 점점 업그레이드 돼갈수록 이 스파이어에 대한 테러가 이제 행위가 이제 보통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스파이어를 어떤 위치에 지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스포 콜로니를 이용해서 스파이어 보호를 잘 해주느냐 하는 것도 중반전 넘어간 이후에는 관건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박찬문 선수 쪽이 스포 콜로니를 좀 먼저 일찍 짓습니다. 사실 이 선맵에서의 저그 대 저그 지금 신우진 선수, 박찬문 선수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선맵에서는 어떤 타이밍을 잡는 싸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종의 약간 장기전의 양상을 띈다면 어떤 게릴라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신우진 선수의 위기관리 능력 면에서 어떤 그런 게릴라 전술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파이어의 위치 문제 같은 경우는 박찬문 선수가 좀 나아 보이네요. 나중에 이제 이 그 뒷마당이라고 해당되는 지역을 서로 간에 차지를 했을 때요. 뒷마당 쪽에도 스포 콜로니를 짓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박찬문 선수가 스파이어를 지은 곳은 뒷마당에 건설해 놓은 스포 콜로니와 스포 콜로니 역시 그 스파이어를 보호하는데 한 몫을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멀티는 신우진 선수가 비슷하군요. 양 선수 모두 멀티를 시도합니다. 스컬지로 정찰, 오버로드가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각자 자신의 어떤 창의적인 택비 또 유닛 생산을 해내야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경기에 몰입해 있는 예, 신우진 스타크래프트 선수도 팬입니다. 스포 콜로니를 생각을 하죠. 일단 두 선수 다 굉장히 신중한 상태인데요. 두 선수 다 비슷한 태클을 타고 있을 때, 비슷한 양일 때는 방어하는 쪽의 뮤탈리스크가 다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상황도 중요한데 최근에 PC 통신을 통해서도 참 여러 가지 공방이 많이 있습니다. 뮤탈리스크와 뮤탈리스크의 싸움일 때 공격 업그레이드, 수비 업그레이드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뮤탈리스크끼리만 공중전을 펼칠 때는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좋고요. 네. 왜냐하면 뮤탈리스크의 931 이런 그 3쿠션 공격이 공격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14-2가 되는 게 아니라 13-1이 되고요. 네. 하지만 방어력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그 쿠션 공격인 3과 1에 대해서도 줄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방업이 좋은데 방업은 일단 비싸요. 네. 예, 미네랄 50, 게스 50이 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업을 해준 뮤탈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스포어 콜로니와 싸움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소위 그야말로 그 스파이어 테러 같은 행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측면으로 운영을 할 때는 공업이 더 낫다는 거죠. 네. 지금 업적인 측면은 거의 둘이 비슷하네요. 공격력 1업이 됐습니다, 뮤탈리스크가. 그러니까 이 뭐 공격력 업을 먼저 하느냐 방어력 업을 먼저 하느냐 뭐 이런 거는 그건 단순하게 좀 취향 문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찬문 선수와 신우진 선수 양 선수 모두 상대편에게 얻어맞을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일단 두 선수가 한번 맞붙게 될 시점은 다음 멀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팽팽합니다. 폭풍 전야. 신우진 선수의 오버로드. 그래서 정찰을 하는 순서도 두 선수가 비슷하네요. 네. 예. 7시, 5시.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오버로드를 중간쯤에 이렇게 띄워놨더라.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뮤탈리스크를 날려서 공격하기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영것이 당할 예, 가능성이 있죠. 그랬다가 빈집이 좀 털리게 되니까 이게 네. 좀 저 스포 콜로니에게 맞아가면서 그냥 1.4를 해버려서 그 드론들을 없애주는 수도 사실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뮤탈리스크들이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고 있는 뮤탈리스크들이 본진을 뜨기가 까다롭죠. 신우진 선수가 네. 멀티를 먼저 하는데요. 멀티를 구석진 데다 하고 있죠. 지금 예. 5시 쪽 뒤쪽이죠. 저 이 오른쪽 벽에다가 벽면에 바짝 오버로드를 붙여갖고 한참 실어 날넣는 모양이죠. 자, 저것은 박찬문 선수에게 발각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숨겨져 있는 그런 멀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박찬문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서 저 5시 쪽을 치러 간다면 자신은 박찬문 선수의 본진 쪽을 영러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는 그런 멀티입니다. 예, 그러한 식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신우진 선수로서는 지금 있는 뮤탈리스크들을 본진에 그냥 딱 붙여두지 말고 조금 여차하면은 수비를 하러 갈 수도 있고 또 여차하면 바로 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위치쯤에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약간 위쪽이라고 할까요? 자, 박찬문 선수가 위치죠. 발견했죠. 네, 들켰죠. 박찬문 선수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아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갑니다. 그런데 신우진 선수가 스컬지로 박찬문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찬문 선수가 또 섣불리 가질 못하죠. 그렇죠. 내 뮤탈리스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신우진 선수에게 들켰다라는. 어쨌든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박찬문 네, 선수로서는. 갑니다. 스포 콜로니가 완성이 된다면 박찬문 선수도 자,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스컬지를 처리하고 박찬문 선수 다시 갑니다. 자, 이게 타이밍 싸움인데요. 네, 신우진 선수가 어떻게 할지도 지금 굉장히 신우진 선수 근데 출발을 안 했어요. 예.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문 선수가 가다가 멈칫하니까 돌아온다고 판단했나봐요. 자, 이제 갑니다. 예, 스포 콜로니는 일단 완성이 됐나요? 완성이 된 건지 아니면 신우진 선수. 스포 콜로니로 만들어지고 있던 걸 취소를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지금- 박찬문 선수 자신의 본질 쪽으로 돌아옵니다. 공격에 들어가는 신우진 선수. 스포콜린과 둘인데요. 차라리 멀티 지역을 노렸어야죠. 신우진 선수. 네.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해처리 하나만을 손해를 봤네요. 네. 이 박찬문 선수가 스컬지를 이용해서 신우진 선수의 멀티를 발견했는데요. 그 발견 당했다라는 걸 신우진 선수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머리 싸움인데요.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 신우진 선수가 박찬문 선수의 본진을 치고 들어가서 예. 결정적인 타격을 만약에 주지 못했다면은 오히려 박찬문 선수가 역으로 신우진 선수의 본진적을 또 치고 들어갈 수 예.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참 박찬문 선수는 혹시 수송선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마당에 저것은 그거죠. 저글링들을 지금 실어 나르는 건가요? 그거일 수도 있고요. 이 뮤탈리스크가 오버로드를 치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는 뭉쳐있을 때 아주 강력한데요. 그 흐트러진 사이에 뮤탈리스크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냥 싸움을 하더라도 박찬문 선수의 뮤탈리스크들은 신우진 선수의 뮤탈리스크에게 3쿠션 공격도 이제 고스란히 입히는데 신우진 선수의 뮤탈리스크의 3쿠션 공격은 박찬문 선수의 오버로드 쪽으로 이제 분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드랍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박찬문 선수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우진 선수의 진영에 거의 다 도달했죠. 만약에 저글링이 드랍이 된다면요, 신우진 선수가 설마 저글링 드랍이 지금 타이밍에 오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에 많은 수의 저글링이 드랍되게 되면 비슷한 숫자의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비슷한 숫자의 뮤탈 싸움에서는 뮤탈의 싸우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글링 드라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니네요. 와, 이 박찬문 선수 참 특이하게 박찬문 플레이합니다. 선수. 자, 이겁니다. 중앙 지역에 멀티를 합니다. 이쪽이 자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두 선수 다 모두 멀티를 시도하네요. 예, 신우진 선수는 또 박찬문 선수의 멀티를 받고요. 지금 계속 뮤탈리스크가 흩어지지 않게 박찬문 선수 계속 뭉쳐놓거든요.
신우진 선수도 이쯤 됐으면 박찬문 선수 병력들이 저기 모여 있다는 거를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빈집털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신우희 선수는 본진의 스포콜론을 많이 건설하고요. 그리고 저 해처리가 완성되길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아, 이 박찬문 선수 지금 하이브로 가고 있죠. 하이브라는 얘기는 디바우로라는 디바우로라는 얘기가 얘기인데요. 있겠죠. 예, 뭐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디바오로는 아니고 그냥 뮤탈리스크의 공방을 풀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본진의 저 이 자원을 다 캔 드론들을 갖다가 멀티 쪽에 그 오버로드에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이더 스커너를 통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볼 수도 있거든요. 역시 완성되자마자 보냈는데 사실 저걸 노렸거든요. 박찬문 선수는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네. 예, 이렇게 되면 최소한 신우진 선수 스파이어 파괴될 수 있죠. 자, 예, 박찬문 선수 가거든요. 신우진 선수의 진영을 노립니다. 그렇죠. 스파이어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박찬문 선수. 황급히 돌아옵니다. 신우진 선수. 신우진 선수가 지금 박찬문 선수의 저 뮤탈리스크 무대를 보지 못했나요? 예, 아 저건 좀 약간의 정찰 부재네요. 자, 스파이어 테러 후에 야, 신우진 다시 선수도 가죠. 신우진 선수. 길목을 막은 거죠, 지금. 자, 여기에서 대대전이 펼쳐집니다. 예, 오버로드는 붙어야죠. 예, 유타리스 쪽으로. 네, 박찬문 선수 뮤탈리스크와 함께 오버로드로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섞인 그런 전술. 그렇죠. 안는데요. 어쨌거나 오버로드 쪽은 지금 박찬문 선수가 밀립니다. 이런 타격 너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저 오버로드가 모두 파괴된다면 그리고요. 이거 박찬문 선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뒤집기는 지금 힘이 듭니다. 뮤탈리스크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신우진 선수 다시 내친님의 박찬문 선수의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남은 수의 뮤탈리스크가 엄청난데요, 신우진 선수. 그렇죠. 자, 일단 모았다가 본진으로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업그레이드 차이가 있었나요? 신우진 선수는 공격력 2, 방어력 1 업그레이드는 같으네요. 맞습니다. 자, 멀티를 먼저 깹니다. 신우진 선수, 박찬문 선수의 멀티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박찬문 선수는 그 테크트를 더 올렸고요. 네. 예, 이러면서 신우진 선수는 완전히 뮤탈리스크를 신우진 모으는데 선수 공격을 본진에 했나 있는 봐요. 박찬문 예. 선수의 스포 콜로니도 깼습니다. 아무래도 수적인 측면에서 신우진 선수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지금 방금 전에 그 오버로드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박찬문 선수 오버로드 트러블에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야. 방법 없습니다. 박찬문 선수 한 번의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밀리면서 GG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우진 선수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로 균형을 맞추면서 8강의 꿈을 다시 키우게 됩니다. 기사회생하는 신우진 선수입니다. 김도영 씨의 예상이 딱 맞았군요. 한타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한 번의 뮤탈리스크 대회전에서 신우진 선수가 박찬문 선수를 밀어붙이면서 그대로 경기를 끝냅니다. 네. 짧고 굵은 그런 경기였는데요. 신우진 선수가 이긴 것도 재미있긴 재미있었지만 저는 결국 뭐 경기를 지긴 졌습니다만 박찬문 선수 그 오버로드를 어떤 몸빵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오버로드로 신우진 선수의 뮤탈리스크의 쿠션 공격을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이 정말 재미있었네요. 좋은 예. 전략이었죠. 진짜 좋은 전술이에요. 예. 그런데 신우진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많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업그레이드 상황에서는 같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수적인 측면을 들 수가 있는데 수적인 면에서 박찬문 선수가 달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달렸을까 하는 걸 보면은 이 박찬문 선수 같은 경우는 본진 기지를 봤을 때 이미 하이브가 간 상태였고 그렇다면 가스 소비가 다소 있었다는 얘기고요. 네. 더군다나 싸운 위치가 이 신우진 선수의 기지 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뮤탈 수적인 측면에서는 신우진 선수가 다소 많은 것 같았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박찬문 선수가 신우진 선수의 진영 가까이에 뮤탈리스크와 오버로드를 띄워놨었는데 신우진 선수가 멀티를 공격을 하러 간 새에 사실 스파이어 테러를 해서 스파이어까지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신우진 선수에게 밀렸다.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그런 스파이어 테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 수비적으로 이렇게 테더럴 그러니까 그 정비를 하면서요. 수비적으로 하면서 신우진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못 모으는 동안 자신은 뮤탈리스크를 모으게 되면은 네. 예, 이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스파이어를 파괴하기 위해서 스포 콜로니들 신우진 선수 많이 한 서너 개 있었는데 스포 콜로니들에게 공짜로 막 맞으면서 뮤탈수가 손실이 있었군요. 예, 줄었었고요. 하지만 신우진 선수가 박찬문 선수의 멀티를 파괴할 때는 아무런 손실이 없이 파괴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신우진 선수는 바로 본진에 가까웠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들이 속속 그냥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박찬문 선수도 본진에서 만들어진 뮤탈리스크가 추가되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근데 네. 어쨌거나 분산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이었거든요. 박찬문 선수는. 예, 그 점에서 신우진 선수가 한타 싸움 자체를 잘한 것 같아요. 예. 네. 재미있게 됐습니다. 이 4조 정말 막강한 선수들 신우진, 김동수, 신성철, 박찬문 4명의 선수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신우진 박찬문 이 두 선수 1승 1패고요. 김동수 선수가 1승, 신성철 선수가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4조의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혼란스럽고 하지만 뭐 어쨌건 김동수 선수가 조금 난 상태죠. 네. 24강에서 신우진 선수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네.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그 뒤에 연거퍼 두 경기를 이루면서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신우진 선수 역시 신의 고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고하듯이 그렇죠. 멋진 경기를 펼쳐 보인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역시 16강 경기 3조와 4조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변성철 선수와 김기영 선수의 대결에서 변성철 선수가 안정된 플레이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4조의 경기에서는 신우진 선수가 1패를 딛고 박찬문 선수를 잡으면서 두 선수 모두 1승 1패로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게임의 스타리그 16강 2주차의 경기를 모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다음 주 3주차 경기죠. 다음 주 정도가 지나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많이 이렇게 좀 대충의 윤곽이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도 붙을 테고 새롭게 떠오르는 누구누구 뭐 이런 수식어도 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수가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또 좋은 성적을 낼지 한번 좀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듯합니다. 자, 온게임넷 스타리그 온게임넷에서 주최하고 또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프리첼에서 후원을 하는 대회 매주 월, 화, 수요일에는 온게임넷에서 밤 11시에 그리고 수, 목, 금요일에는 투니버스에서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낮 1시부터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지하에 있는 메가 웹스테이션에서 공개 중계 방송이 있습니다. 정말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스타크래프트의 산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가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더욱더 박진감 넘치고 흥미있는 그런 경기가 치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들 되게 많이 떠는 것 같아. 게임 중에도 떨던데. 막 긴장해가지고 긴장할 때만 떨려요. 떨어요. 네? 아니 그냥 게임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왜 스타로서 이 얼굴 감추고 다니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모자 쓰는 거 좋아해요. 거만하게 남들이 알아볼까봐. 무슨 말씀하세요? 1승한 상태에서 시합을 하는 건데 1승을 하고 나서 하는 시합인데 마음이 어때요? 부담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갑시다. 그룹이 성공할 수가 없죠. 왜요? 가스 두 개에서 나오는 부탈이 엄청난데 히드라 드롭이나 그런 거 어떻게 안 되죠? 한번 해볼래요? 왜요? 안 돼요. 이승을 해버렸어요. 순식간에. 기분이 어때요? 다 운이셔갖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왜 이렇게 자꾸 날 만져? 현태잖아요. 오버로드가 이렇게 많이 가했던 이유가 뭐예요? 한 방이라도 덜 맞으려고. 3쿠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거 그거 버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든 걸 걸고 가 있던 거죠. 표정이 너무 다르다. 시합 전과. 아니 그러니까 이제 회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경기 3경기를 하려면 한 10며칠 정도가 있다고 기간이 많잖아요. 연습 진짜 많이 한 다음에 항상 올라가요. 표정이 왜 그래요? 거짓말 잘해요, 얘. 됐어요. 자, 우리 진소감을 기쁜 표정으로